한 여대생이 자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밀실처럼 잠긴 그 집에서 도대체 누가 그녀를 죽이고 불까지 질렀던 걸까요? 오늘 호기심 천국은 그날의 퍼즐을 다시 맞춰보려 합니다. 1996년 9월 9일 오후 2시 55분 도쿄 가스시카구 시바마타 3번지 한적한 주택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불은 단독주택 1층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계단을 타고 2층 안방까지 번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곧바로 진입했고 2층 침실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고바야시 준코, 당시 21살, 조치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여대생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준코는 2층 안방의 침대 위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였으며 양손과 발목은 묶여있지 않았고 입에 재갈을 물린 흔적도 없었습니다. 즉 외부에서의 구속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부와 가슴에는 심한 타격 흔적이 있었고 불은 그 부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번졌습니다. 피부는 벗겨질 정도로 깊게 타 있었고 상반신 전체가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온전했습니다. 그녀의 팔은 침대 옆으로 힘없이 떨어져 있었고 손에는 저항의 흔적도 없었죠. 그리고 방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싸운 흔적도 물건이 흐트러진 자국도 없었습니다. 침대 주변만 그을려 있었고 벽과 가구는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화재였다고 보기엔 이상할 만큼 방 안은 정돈돼 있었습니다. 불은 마치 그녀만을 목표로 한 듯 침대와 시신을 중심으로 퍼졌고 방 전체가 아니라 오직 그곳만이 타올랐습니다. 당시 그녀의 가족은 외출 중이었고 집엔 준코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던 사람처럼 아무 저항 없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처음엔 단순한 화재 사고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많은 이상한 점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침입 흔적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들도 모두 닫힌 상태. 도둑이나 외부인의 침입을 암시할 만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다면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두 번째, 피해자의 시신 상태. 그녀는 단순히 불에 타 숨진 게 아니었습니다. 상반신엔 7군데 자상이 있었고 등 뒤는 불에 심하게 그을려 있었으며 얼굴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공격당한 뒤 불이 덮친 정황이죠. 세 번째, 불의 확산 방식. 방 전체가 불에 타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녀가 누운 침대 쪽만 극심하게 불탔습니다. 이는 명백히 방화 정황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이 우연한 화재가 아닌 누군가의 의도로 계획된 방화살인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수사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피해자의 대인관계, 출입이 불가능한 잠긴 집 구조, 그리고 불의 시작 지점과 퍼진 흐름. 하지만 이 모든 방향에서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바로 불이 1층에서 시작된 이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화재는 1층 거실 부근에서 시작돼 계단을 타고 2층 침실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2층 전체가 아니라 피해자 침대만 집중적으로 불탔다는 점. 이것이 단순한 확산의 결과일까요? 혹시 범인은 애초에 1층에서 불을 질러 구조대의 진입을 지연시키고 그 사이 2층에 있는 시신을 태우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즉 불길 자체가 시신을 감추기 위한 트릭이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2층 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 외에 불에 타거나 망가진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은 마치 누군가가 그녀만을 없애기 위해 설계한 듯 퍼졌고 모든 흔적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사건의 퍼즐 조각들이 어느 정도 맞춰진 듯 보이던 그때 수사팀은 다시금 새로운 혼선에 빠지게 됩니다. 탈출 불가능한 구조.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 역시 모두 잠긴 상태. 출입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통한 탈출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외부로 이어지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범인은 연기처럼 사라진 듯 했습니다. 수상한 물소리. 화재 발생 직전인 오후 2시 45분경 이웃 주민이 들은 이상한 물소리였습니다. 2층에서 누군가 샤워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들이 있었고 경찰은 이 소리를 단순한 생활소음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이나물질을 뿌리거나 혹은 무언가를 씻어낸 정황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죠. 피해자는 화재 전날 밤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습니다. 전화 당시 준코는 평소와 다름없었고 불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범행은 아침부터 화재가 발생하기까지의 수시간 사이에 벌어진 셈이죠.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다시 하나의 의문에 맞닥뜨립니다. 범인은 왜 2층이 아닌 1층에서 불을 질렀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는 단순한 발화 지점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불은 구조대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시신의 상태를 심하게 훼손하며 무엇보다도 현장을 흔적 없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은 단순한 은폐가 아닌 현장을 설계한 범인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사건의 불길은 단순한 연소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침입하고 공격하고 불을 지르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이 사건은 결국 지금까지도 미궁에 빠진 채 남아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침입 흔적도 탈출 흔적도 증거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관련된 그 어떤 용의자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단 하나의 실체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금도 이 사건을 미해결 방화 살인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건 이 사건이 단순히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날 그 집안에는 단 한 명의 피해자만 있었고 그녀는 외부와 단절된 완전한 밀실 속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침입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현장을 완벽하게 연출했습니다. 불은 증거를 지우는 도구였고 그 집은 어느 순간부터 범인의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처럼 흘렀고 피해자는 그 무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던 걸까요? 누군가의 집요한 증오였을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관계의 충동이었을까요? 단서는 남았고 불길도 지나갔지만 진실만은 여전히 이 집 어딘가에 숨어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퍼즐을 어떻게 맞춰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미스터리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